우리가 배우는 그 확률 분포를 원래는 이제 이렇게 불러. 이산 확률 분포. 이따가 이제 두 번째 타임에 배우게 되는 거 연소 확률 분포라고 하는데, 그 이산 이 확률 분포라는 거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이산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 이산? 이산이라는 건 좀 떨어져 있는 이런 뜻이거든.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뭐 셀 수 있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셀 수 있는 확률 변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셀 수 있는 확률 변수라는 게 이렇게 x가 저번 시간에 확률 변수였잖아요. 여기다 그래서 이제 확률을 적어주고 이렇게 확률 값을 적어주고 여기다가 뭔가 변수를 적죠. 그 다음에 이제 맨 끝에 총합은 1인 건 우리가 알고 있고 확률 막 적어주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막 곱하기 막 해서 이걸 쫙으로 더하면 기대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분산의 정의 이런저런 막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확률 변수들이 이게 다 흩어져 있다. 그러니까 셀 수 있는 모습의 확률 변수에 관련된 확률 분포를 이산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저번에 했던 것처럼 이 X에 들어가는 게 뭐 수학 점수, 키, 몸무게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수학 점수가 뭐 75점, 80점, 85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셀 수 있는 변수의 확률 분포를 이산 확률 분포라고 하고, 그러니까 제일 이게 얘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셀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 표가 만들어져요. 그죠? 확률 분포 표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분포 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분포 표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게 뭐냐면 기대값. 그죠? 기대값 EX도 구하고, 그다음 분산 VX도 구하고, 이 시그마 X도 구해서 뭔가를 분석하는 그런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예요. 이게 이산 확률 분포. 이따가 이제 배우게 되는 연속 확률 분포는 좀 다르겠죠. 이따 두 번째 타임에서 배우는 게 이제 연속 확률 분포. 그러니까 연속 확률 분포라는 건 뭐냐면 그 확률 변수가 연속적이라는 거예요. 이산 확률 분포. 여기가 좀 이게 초반에 개념이 조금 난해하다고 생각을 해요. 쌤은 얘네들이 좀 납득이 잘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연속적인 확률 분포, 여기가 연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거는 표가 나오질 않습니다. 표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확률 분포 표를 만들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기대값을 구할 것이고 어떻게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구할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복습을 좀 하고 싶은데 오늘도 할 게 있어서 요거는 이제 저번 시간 했던 얘기를 토대로 해서 잘 기억하시고,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고 기대값은 다 곱해서 더하면 되고, 뭐 시그마는 이제 표준 편차인데 분산에 루트 붙이면 되는 것이다.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열심히 학습을 했습니다. 내용을 잘 기억을 하셔야지 오늘 수업이 부드럽습니다. 저번에 풀다만 예제 하나 풀고 나서 이항 분포, 오늘이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배우거든요. 수능 한 문제. 자, 기본 8-10번입니다. 자, 그 시험 X가 있어요. 어떤 시험 봤는데요. 원점수 X라고 합니다. 얘가 시험 원점수. 뭐, 우리도 많이 들어봤죠. 표준점수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이런 계산을 통해서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표준점수 T는 자, 시그마하고 그 다음에 여기 A, 상수 곱해 있죠. A배. A가 곱해 있는 상태에서 괄호 쳐서 그 시그마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분의 원점수 마이너스 이 m이 평균이래요. 평균. 원점수 평균을 스몰 m이라고 그랬고, 여기다 플러스 b를 더해서 새로운 표준 점수를 만든다. 여기서 단 a 값은 양수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평균이 50점이네.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시그마라고 했어요. 원점수의 표준 편차. 너희가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원점수가 나오고 표준 점수 나오잖아요. 그걸 보통 Z점수라고 하는데, 이러한 계산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원점수를 가지고 새로운 표준 점수를 만들어 보겠다. 그런 상태에 대해서 얘네가 이제 이 평균이 50점이고, 그 다음에 원점수의 시그마 표준 편차가 15점이다. 이게 아마 거의 엇비슷할걸요. 여러분들이 보는 그 교육청 모의고사의 표준 편차가 보통 한 15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거의 비슷할걸요. 평균도 50점 정도 될걸요. 고3이나 고2 모의고사가. 그랬을 때 1번에서 뭐 물어봤냐면 A값, B값을 결정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잘 보세요. T의 평균, 미안해. 뭐야 이거 잘못 읽었네. T의 평균, 미안해. 소리를 하죠. 그래서 얘가 뭐라 그랬냐면은 T의 평균, 그러니까 표준 점수의 평균. 잘 읽어보시면 T가 평균이 50이다. 이게 50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 T, 그죠? 표준 점수의 표준 편차. 이게 15점이다. 이러한 확률 분포를 이루고 있다. A값, B값을 결정해보아라. 1번. 그냥 하면 돼요. 저번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기대값의 성질, 분산의 성질이 있었는데, 자, 기대값을 계산해봐라. 문제에서 표준 점수의 기대값이 50점이다. 근데 이 표준 점수 지금 문제에서 어떻게 구하라고 하냐면 이렇게 계산해 달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A 곱하기 시그마분의 x-스몰 m 플러스 b 이렇게 보시는 거죠. 얘가 지금 50점이라는 건데 요 안쪽에 있는 요 자리가요. 요 자리가 다항식의 모습일 때는 이 기대값의 성질은 분배가 되고 곱하기도 떨어내시면 돼요. 상수는 뽑아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저번에 마지막에 배웠던 성질. 얘는 그래서 기대값, 우선 쓸게. 기대값에 A 곱하기 시그마분의 라지 x 마이너스 스몰 m 플러스 상수는 그냥 뽑아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기대값의 성질.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시그마분의 A가 곱해져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그마분의 A를 뽑아내시고 그럼 안쪽에 이제 요 x 마이너스 m이 남았는데 이 x는 변수니까 가져가셔야죠. 이렇게. 근데 상수는 또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뽑아내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상수 그대로 냈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보면 알겠지만 문제에서 EX를 스몰 m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원점수의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랑 같은 거냐면 이게 스몰 m이랑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라지죠. 이렇게 딱 0이 돼버리죠. 0이 돼버리면서 얘만 남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ET는 B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ET가 표준 점수의 기대값, 표준 점수의 평균이 50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B값이 바로 50이라는 걸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자, 시그마 오브 T, T의 그 표준 편차. 근데 또 한번 넣어보면은, 자, 시그마 바로 치고, T 자리에 A 곱하기 시그마분의 라지 x 마이너스 스몰 m 플러스 b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저번에 분산의 성질을 배웠지만 분산은 이렇게 더하기나 빼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들어가서 기억나시나요? 좀 적어드릴까요? 만약에 기대값, 만약에 ax 플러스 b 새로운 변수의 기대값을 구하라 그러면은 기대값의 성질은 저기가 다항식일 때 성질이 먹히고 이게 다항식이 아니면 안 된다. 다항식일 때 먹히고 얘가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상수는 뽑아서 x의 기대값 처리하시면 되고 뒤에 더하기나 빼기로 붙어있는 상수는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의 성질이라고 해서 만약에 새로운 변수의 분산을 구하라 그러면 이런 걸 구하라 그러면 이럴 때는 또 상수를 제곱해서 뽑으시고 그 다음에 vx 그대로 적어주시는데 이 더하기나 빼기는 분산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ax 플러스 b 새로운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를 구하라 그러면 이 플러스 b는 어차피 가능하지 않고요. 이 a만 뽑아내시면 되는데 표준 편차가 음수일 수는 없어서 절대값 붙이면서 다시 시그마 오브 x 이렇게 가시면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배웠던 성질이죠. 머리에 들어있어야죠. 이게 기본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더하기나 빼기는 이 시그마는 가능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요거 시그마분의 a가 이 상수 곱해 있는 거잖아. 앞으로 뽑아내시면 되는데 양수란 말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양수란 말이 있어요. a가 양수입니다. 이 시그마는 원래 양수예요. 표준편차 음수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쪽에다가 시그마분의 a를 뽑아주시고 다시 시그마 붙여서 요거는 무시하시고 요만큼이 남았죠, 그죠? 근데 x-m도 무시당합니다. 됐죠? 근데 이제 이 시그마 오브 x가 문제에서 이걸 시그마라 했거든요. 다시 얘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앞쪽에 시그마분의 a가 꼽혀 있는데 이것도 시그마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여기 약분 되죠, 이렇게.
작동돼 버리면서 이 시그마 오브 t가 그냥 a 값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에서 15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가 15구나 라고 하면서 a 값은 15, b 값은 50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1번 답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원점수가 65점이에요. 원점수가 65점이니까 x가 65점이 나온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가 5점이 돼요. 이런 시험은 없습니다. 시그마가 5점이 돼버리면요. 변별력이 없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는 모의고사의 표준 편차가 한 15점에서 한 18점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표준 점수가 제일 낮은 고등학교가 외대고입니다. 외대고. 걔네가 표준 점수가 뭐 5점 몇 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다 몰려 있는 거예요. 동일한 점수 때. 공부 안 하는 학교가 표준 점수가 막 18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표준 편차가 낮을수록 좀 치열한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거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막 애들 공부하는 거 어때? 라고 따지는 거는 그냥 작년에 그 표준 편차 보시면 돼요. 그 학교 애들이 공부를 얼마나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시그마가 5점이니까 여기는 무슨 학교죠? 와, 대단한 학교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 제대로 못했지. 평균이래, 평균 이게. 평균 점수. 그래서 평균 점수가 스몰 m인데요. 평균이 65점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가 5점인 학교가 있대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점수를 몇 점 맞았냐면은 75점 맞은 거예요. 이따가 뭐 다음 시간 정도에 정규 분포 배우게 되면은 봐봐. 평균이 65점인데 이번에 표준 편차가 5점짜리거든, 우리 학교 시험이. 근데 내가 75점 맞은 거야. 내가 한 몇 등 정도 할까가 궁금하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이게 엄마들이 봤을 때 이게 평균보다 10점밖에 안 높으니까 이게 별로 잘 봤다는 판단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인간적으로. 근데 이제 실제로 이거 이렇게 돼버리면은 요 정도 점수 맞잖아? 얘가 그러면 상위 한 2%까지 들어가. 그런 거를 따지게 되는 게 이제 연속 쪽에서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보통 한 17점, 막 15점 이러기 때문에 그때는 잘 본 게 아니죠. 적당히 본 거지만.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1등급이야. 무조건 1등급. 4%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저 정도. 자, 어찌됐건 소리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표준 점수 구하라. 그냥 구하면 되지. t는 이렇게 구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A 값, B 값을 결정해 놨잖아요. A 값은 15고요. B 값은 50이었습니다. 그대로 가시면 돼요. 자, A가 15점 곱하기 그 다음에 시그마가 어딨어? 시그마가 5 그러면 5분의 그 다음에 원점수 X 75점 마이너스 평균 점수 65점 거기다가 스몰 b 아까 구해놓은 50점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10점 되니까 요거 약분되면서 요거 2가 되죠. 2 곱하면은 30점이죠. 얘는 그래서 표준 점수를 바꾸면은 80점 정도를 맞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정시에서는 다 표준 점수 가지고 하니까 뭐 어렵지 않죠 그냥. 근데 이 관계식을 잘 기억하세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하게 되는 공식이니까요. 다음 단원에서 이거를 좀 눈여겨 봐놓으세요. 자, 이제 오늘의 메인 테마라고 생각하는 이항분포입니다. 조금 어렵다기보다는 또 이게 좀 약간 생소한 느낌이 있어서 초반에 조금 난해한데, 그러니까 수능에서 뭐 확률과 통계를 선택할 거다 아니면은 뭐 한 고액들은 이제 여기가 보통 과목이잖아. 수능에서 무조건 한 문제다. 수능에서 만약에 이거 안 나오잖아. 그럼 내가 이제 너 동생이 이렇게 얘 어가야 어가. 내가 엉아를 줄게 엉아. 무조건 나와. 무조건. 안 낼 수가 없는 거거든. 이항분포. 그러니까 이게 이항분포가 뭐냐면 이 친구의 정체는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확률분포는 이상확률분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셀 수 있는 확률분포. 확률 변수를 셀 수 있다. 그 이산 확률 분포 나라에 자 슈퍼스타 1등 슈퍼스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가장 유명한 분포. 가장 유명하고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되게 멋있고 심플하고 되게 많은 것을 대화해 볼 수 있는 분포. 이름하여 이항. 얼마나 이제 중요하면 이름까지 붙여 있습니까? 이항 분포라고 알려져 있는 분포가 있는데, 자, 잘 보세요. 그 쌤이 지금 적어 드립니다. 이거를 그냥 그러니까 내가 적어주는 대로 기억하는 게 그 신상에 좋을 거야. 알지? 그래야지 파악이 되고 문제풀이가 부드러워지거든. 이항 분포는 자, 사건 발생 확률이 고정되어 있어야 돼. 고정된 시행을.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동전 던지기, 뭐 주사위 던지는 거 다 저런 시행입니다. 매번 던질 때마다 확률이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죠? 사건 발생 확률이 고정된 시행을 여러 번. 만약에 뭐 동전 던지기면 여러 번이라고 말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뭐 물건을 조사한다,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죠. 여러 개. 그 다음에 뭐 의사 선생님이 뭐 환자를 진료한다, 여러 명일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여러 개, 여러 번, 여러 명일 수도 있고요. 사건 발생 확률이 고정된 시행을 여러 번 하였을 때. 아니면 여러 개 조사했을 때, 여러 명 뭔가 해봤을 때, 그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횟수. 만약에 여러 개를 조사했다면 개수, 여러 명을 조사했다면 명수가 될 수도 있죠. 횟수를 확률 변수로 생각하는 확률 분포를 이름하여 이항 분포라고 합니다. 글쎄 이렇게 못 쓰겠지. 너무 많이 써서 그래. 자,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이항 분포의 정의입니다. 정의. 저 노란색을 이렇게 진짜 외워. 나중에 시험 볼 때. 그래야지 이게 좀 괜찮아요. 마음속으로 한 5번만 천천히 읽어봐. 저게 이항 분포인지를 알아내는 거야. 저 노란색이 머릿속에 있으면 되게 좋아. 전문가의 말을 들어라. 알았지? 그거 책에 있는 대로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거 이항 분포네?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못 알아차리면 이항 분포인 거 이거 되게 쉬워요. 이쪽은 되게 쉬운데 근데 뭔지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그 사건 발생 확률이 고정됐다 그랬잖아요. 내가 사건 발생 확률을 보통 스몰 p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시행할 때마다 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p라고 한번 해보자. p. 예를 들어서 뭐 주사위 던지는데 뭐 짝수가 나오는 사건 확률은 2분의 1. 그죠? 그 다음에 뭐 6의 약수 그러면 3분의 2 이런 식으로 1, 2, 3, 6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고 여러 번이라 했지. 여러 번 그냥 n번이라 합시다. n번 아니면 뭐 n개, n명 이럴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그 사건의 이름을 어떤 라지 x라는 사건이라고 합시다. 라지 x.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를 x라 하면 횟수라고 그랬죠. x. 사건 발생 횟수를 라지 x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매번 그 사건을 일으켰을 때 걔가 일어날 확률이 스몰 p. 그 다음에 몇 번 했냐? 예를 들어서 n번. 그랬을 때 그 n번 중에서 그 주인공 사건이 몇 번 일어났나? x번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건 3개를 적어드린 건데요. 우선은 사건 발생 확률이 고정돼 있어야 되니까 이 고정돼 있다는 말은 매 시행이 독립시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시행을 계속 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는 우리가 앞단원에서 배웠던 독립시행의 확률이 나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조건방문의 마지막에 배우죠. 독립시행의 확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내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건 요거 같아요. 횟수, 개수, 명수,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거를 변수로 생각을 해야 돼요. 확률 변수. 그랬을 때 그 확률 변수 x가 따라가는 분포의 이름을 이름하여 이항분포라고 하는 거고, 얘가 가장 유명하다 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아직은 조금 낯설다. 좀 이제 이해를 하고 먼저 설명을 드릴 거야. 이 친구를 기호로는 어떻게 쓰기를 약속을 했냐면, 이항분포라는 게 이게 항이 두 개란 뜻이죠. 근데 왜 항을 두 개, 이항이란 말을 쓰냐면, 그 사건을 일으켰을 때 횟수라고 그러잖아요. 횟수. 그럼 횟수를 따지려면 일어났니? 일어나지 않았니를 보게 되는 거다.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죠.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거. 일어났네? 일어났네? 안 됐네? 일어났네? 이런 식으로 따지기 때문에 이항분포라는 말을 쓰고, 기호론 이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뭐 이런 말 알잖아요. 그죠? 바이너리가 뭐 두 개의 그런 뜻이죠. 이진수 이런 느낌. 바이너리 넘버가 이진수죠. 이진수. 바이너리 디스트리뷰션, 이 분포. 그러니까 이렇게 영어로 약자로 되어 있는데, 이항분포의 기호는 이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이 항에서 요 b, 라지 b를 띄워와서 그냥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기호로는 바이너리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쓰기로 했고, 여기다가 컴마 한 다음에 두 개만 적어주기로 했다. 여기다가 뭘 적어주기로 했냐면, 몇 번 시행했니? 그 시행 횟수 있죠. 그 횟수를 이 앞에다가 n 적어주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다 적어주는 건 뭘 적어주기로 했냐면은, 이 한 번 사건 일으켰을 때 사건 발생 확률 있죠. 확률을 여기다 이렇게 적어주기로 했습니다. 스몰 t. 여기 기호예요. 기호. 그리고 이 확률 변수 x 몇 번 일어났니? 5번이니? 7번이니? 그 x값 있죠. 그 x가 이런 이항분포를 따라간다 그래서 라지 x가 따른다 라고 쓰기로 했습니다. 몇 개 표시하시면서, 이건 뭔 소리야? 좀 기다려. 그냥 이렇게 쓰기로 했다는 거야. 기호는 먼저 알고 들어가야지. 저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 n, p를 따른다. 이렇게 따른다. 저 물결 표시는 따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렇게 쓰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뭐 제일 중요한 3요소를 적어드리면, 그러니까 이항분포라는 단어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3요소. 첫 번째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게 독립시행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웠던 그 독립시행의 확률, 요식을 또 기억을 못하면 좀 문제가 있는데 설명을 드릴 거니까 아마 이해가 되실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제 이거 여러 번, 여러 명, 여러 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멘트가 나올 겁니다. 문제를 읽다 보면 이런 자꾸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거는 횟수입니다. 횟수, 수가 맞춰서 명수, 개수. 얘네들을 확률 변수라고 지정을 해야 돼요. 요게 그 초보자 입장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확률 변수의 그 이항분포의 3요소입니다. 3요소. 이런 세 가지의 그 의미를 갖고 있는 확률 분포를 우리가 이름하여 이항분포라고 합니다. 이항분포. 독립시행 확률식을 쓴다는 걸 기억하시고, 자, 한번 그냥 초보자 우리가 처음 배우니까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 이 유도 과정도 잘 봐야 돼. 자, 만약에 내가 주사위를 너무 많이 던지면 힘드니까 주사위를 한 3번만 던져보자.
주사위를 3번 던집니다. 던지는 시행을 한다. 자, 주사위를 3번 던질 건데 매번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은 알죠? 독립적이다. 내가 맨 첫 번째 뭐가 나왔다 그래서 그 다음 번째 시행에서는 그 앞에 나오는 시행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매번 독립적인 시행이고요. 그 다음 뭘로 할까요? 3의 배수로 한번 해볼까요? 3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주사위를 여러 번 던집니다. 3번 던지는 중이고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몇 번 일어나니 횟수를 변수로 잡았습니다. 딱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그러면 x가 따라가는 분포는 이항 분포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바이너리 디스트리뷰션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시행 횟수를 적어주기로 하고 확률을 적어주기로 합니다. n, p 그럼 지금 3번 던졌죠? 3번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3 또는 6이기 때문에 나올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우선 이게 기호예요, 기호. 3번 시행을 했고 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3분의 1이고 몇 번 일어나니 횟수이기 때문에 그 확률 변수 x는 이항 분포를 따라간다. 그럼 내가 여기서 확률을 한번 적어볼게. 확률 질량 함수 한번 적어봅니다. 이거를 PMF라 그래요. Probability Mass Function입니다. 자, 만약에 x가 r일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3번 시행을 했는데 그 사건,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이 r번 일어날 확률이죠. r번 일어날 확률. 얘는 그러면은 3번 중에서 r번 선택을 해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시행을 해서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이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2번 일어나라 2번 발생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일어나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고 일어나고 일어날 수도 있죠. 이 3가지 케이스가 가능합니다. 확률적으로. 그럼 이제 이 한 줄의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이 매 시행이 독립적인 시행이기 때문에 첫 번째 시행에서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 두 번째 시행도 여전히 3분의 1. 근데 세 번째 일어나지 않아야 되니까 3분의 2의 1승이 됩니다. 근데 이게 매번 다 독립적인 시행이라서 요 줄의 확률도 다를 리가 없고요. 3분의 1, 3분의 2, 3분의 1. 이 세 번째 이렇게 되는 케이스도 다를 리가 없어요. 3분의 2, 3분의 1, 3분의 1 이런 식으로. 이게 똑같죠. 그래서 이런 애가 몇 줄 있는지를 카운트 하시면 되는데 이게 몇 줄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웬만하면 경우의 수, 그렇죠? 그걸로 가셔라. 근데 얘는 지금 동그라미와 x밖에 없으니까 이 세 자리 중에서 어디를 일으킬 것인가 선택 관점이 있죠. 얘는 그래서 세 자리 중에서 두 자리를 선택하는 것으로 줄 수를 카운트할 수 있다. 요게 이제 2번 발생할 확률인 거지. 3번의 시행 중에서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이 2번 발생할 확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자 r번 발생했다는 것은 이 중에 3번 중에서 r번 나온 거죠. 그러면은 먼저 3콤비네이션 r을 하시고 그 다음에 3분의 1에 몇 승을 하시면 되냐면 r승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으키지 말아야 되니까 3분의 2에 3-r승 이러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단 이 r 값이 가질 수 있는 값은 0, 1, 2, 3이다 적어주면 되겠죠. 한 번도 일어나지 않거나 한 번 일어나거나 두 번 일어나거나 세 번 다 일어나거나 그래서 이렇게 확률 질량 함수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 PMF죠? 확률 질량 함수. 그럼 표를 한번 만들어봐요.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번 일어났냐, 1번 일어났냐, 2번 일어났냐, 3번 일어났냐 총합은 여전히 제로고 1이고 1.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x가 그냥 이렇게 씁니다. 그냥 px. 그럼 확률식을 적어주면은 얘가 아이고 좁아. 이게 3 컨비네이션 제로 아래를 쓸게 그냥 기대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여기에 들어가는 확률은
3C 0에다가 3분의 1의 0승이니까 3분의 2의 3승만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자리에 들어갈 확률은 3 컴비네이션 1에다가 3분의 1의 1승, 3분의 2의 2승이 들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 발생할 확률이라는 것은 3 컴비네이션 2에다가 그 다음에 3분의 1의 2승 들어가시고 3분의 2의 1승 들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에 세 번 다 발생할 확률은 3 컴비네이션 3 가시고 3분의 1의 3승만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게 칸을 쪼가서 아래다 적었는데 이게 확률 분포표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대값을 한번 구해보자는 거지. 기대값. 그러면 그냥 구해보려고 그래. 기대값을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곱하기 해서 쫙 더하면 되거든. 근데 이제 어차피 이렇게 곱해봤자 빵이야 이건. 의미가 없고. 그러면 1 곱하기 이거 진짜 해버리자. 이거 1이고, 그치? 그럼 1 곱하기 이게 얼마냐면은 3에다가 3분의 약분되고 9분의 4네. 그치? 플러스. 얘랑 얘를 곱해줄까요? 이거 3이고요. 요 3하게 약분되죠? 그럼 9분의 2네요, 이거. 그럼 2 곱하기 9분의 2 이런 식으로. 그 다음 플러스. 그 다음에 3 곱하기 2가 할 거거든요. 요거 27분의 1이죠, 이거. 요건 1이니까. 27분의 1. 곱해버리면 9분의 1.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서 9분의 4, 9분의 4, 9분의 1. 계산해봤더니 평균적으로 1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원래 이거는 느낌으로 알고 있었어야 되거든. 주사위를 3번 던지는데 3의 배수라는 게 3 또는 6이라는 거야. 그치? 그럼 3 또는 6이 나오는 횟수를 몇 번 정도 기대할 수 있을까? 한 번 기대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뭐 그럴 법도 한 게 확률이 3분의 1짜리잖아요. 이게 3분의 1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한 3번 던지면 한 번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주사위를 3번 던질 때 3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를 x라 가정했을 때 니네가 기대할 수 있는 기대값은 한 번 정도, 한 번 정도 3의 배수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거 별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10번 던져봐. 10번 던졌을 때 짝수가 몇 번 정도 나올까? 주사위 던졌을 때 몇 번 정도를 기대하는 게 좋을까? 몇 번이겠니? 인간적으로 5번 아니겠니? 짝수 확률이 2분의 1인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죠? 그런 건데 직접 해봤습니다. 우와, 근데 여기 신기관계한 게 뭐냐면 봐봐, 얘가 3번 시행을 했잖아. 그치? 한 번 발생 확률이 3분의 1이잖아. 이 둘이 곱해버리면 1이거든. 그게 기대값이다 라는 느낌이 드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 NP 곱하면 뭐 있나? 약간 이런 디자인이야. 근데 그걸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 우리가. 되게 중요한 증명이라서. 자, 이제 요건 직접 유탄전을 벌여드렸고요. 자, 이제 한번 본론으로 가서 유도 과정을 보여드립니다. 보세요. 여기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잘 들어. 자, 만약에 x가 따라가는 분포가 그냥 n, p라고 한번 해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딱 요 기호를 봤을 때 마음속으로 요게 떠올랐으면 좋겠다는 거야. 아, n번 시행을 했구나. 한 번 할 때마다 발생 확률은 스몰 p구나. 그 n번 중에서 몇 번 발생했니? 그 사건 발생 횟수가 x구나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면 내가 여기서 x가 r일 확률을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n번 시행을 했는데 그 중에서 r번 발생을 한 거야. 그 주인공 사건이. 독립시행의 확률이죠. 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확률 질량함수가 나옵니다. n번 중에서 r번 선택하시고 자리를 r게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스몰 p에 r승 들어가겠죠. r번 일어나야 되니까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q 요거 1-p를 보겠습니다. q가 n-r승이 오셔야 돼요. 그리고 조건 뭐 주면 되냐면 단 이러면서 p와 q의 합은 1이고 r은 0부터 n까지 가능한 정수야.
이렇게 적어주면 저게 완벽한 그 질량 함수가 되겠죠. 다시 보세요. 자, n번 시행을 했고 한 번 할 때마다 발생 확률은 스몰 p로 고정되어 있고 그 n번의 시행 중에서 몇 번 일어났니? x번 일어났다. 그 x가 확률 변수. 횟수예요, 횟수. 5번, 7번 그런 값인 거예요. 그랬을 때 x가 r일 확률이라는 건 n번의 시행 중에서 r번 발생할 확률이다. 독립시행의 확률이죠. 그래서 n자리 중에서 r자리 선택을 하시고 일어났으니까 p,r승 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애들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니까 이게 q가 1-p입니다. 일어나지 않을 확률.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n-r번 곱해진다. 그리고 p와 q의 합은 1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r이 가질 수 있는 값은 0에서부터 n까지다. 요거 이해가 되시나요? 괜찮아? 자, 이제 그러면 기대값을 구하러 갑니다. 보세요. 자, 기대값을 구합니다. 기대값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원래. 시그마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자, r이 0부터 n까지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원래 이런 거 아닙니까? 그 1 곱하기 x가 1일 확률, 그러니까 0 곱하기 x가 0일 확률 플러스 그 다음에 한 번 발생할 확률 1 곱하기 x가 1일 확률 기대값이라는 게 그리고 이 두 번 일어났어 두 번 일어날 확률을 곱해 이렇게 쭉 진행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셔야 되냐면 n번 다 일어날 수도 있죠. n번의 시행 모두 그럼 n 곱하기 x가 n일 확률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게 기대값인 거예요. 기대값이죠 이게. 이 뭐 하는지 알겠죠? 그 x와 확률을 다 곱하면서 더하기 하는 중입니다. 0번, 1번, 2번 쭉 가다가 n번까지 있었을 거고 모조리 확률을 곱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써도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왜 이제 빵빵 11, 22 이런 식으로 가니까 변수를 r로 잡아서 봐봐. r 곱하기 이거죠. r 곱하기. 그 다음에 확률 x가 r일 확률 땅 이렇게 한 다음에 시그마를 0에서부터 n까지를 해버리면은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맞죠? 요게 이제 그리고 요 시그마가 의미하는 식이 이겁니다. 이거. 얘를 계산하면 되는데 자 이제 계속 가볼게. 여기 x가 r일 확률을 이렇게 구해놨잖아. 이 확률 질량 함수인데 여기다 넣어보는 거야. 봐. 시그마 r이 0부터 n까지 그대로 가시고 r 곱하기 x가 r일 확률 위에 적어놓은 거 ncr 그 다음에 p의 r승 그 다음에 q의 n-r승 땅 이렇게 얘를 계산하면 되는 거야. 이제 이항 정리가 좀 나온다. 예전에 말한 적 있죠? 이항 분포, 이항 정리 같이 다닌다고. 여기서 이제 뭔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잘 봐봐. 잠깐. 자, 우리가 여기다가 r 대신에 0부터 넣는단 말이야. 근데 여기다 r에 0을 집어넣으면은 이 첫 번째는 0이야, 0 그냥. 없죠. 첫 번째 건 없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잠시 0을 바꾸고 0을 지워서 0을 이렇게 1로 바꿔도 사실 뭐라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0는 0인데 뭐. 첫 번째 건 버리고. 여기서 이제 그 성질을 좀 써야 되는데 봐봐. 자, 이거 RNCR 보이지? 이거. 얘만 가지고 와볼게.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해봐야 돼. 여기서 이 R 곱하기 NCR을 한번 뜯어왔어. R, NCR. 근데 잘 봐. 이게 R 곱하기를 가지고 이 NCR을 구하는 조합의 성질이 하나 있는 게 예전에 또 기억을 못할까봐 적어드려. 우리가 그 NCR을 구하는 그 팩분의 팩이라 그래서 뒤에 거 팩토리얼 앞에서 뒤에 거를 뺀 거 팩 분의 앞에 거 팩 이런 게 있거든. 공식적인 부분이.
이거는 좀 외우고 사는 게 좋겠죠. 뭐 모의고사도 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NCR은 이게 팩분의 팩으로 바뀝니다. 팩, 백업 팩, 앞에 거 팩. 여기서 이 팩이잖아요. 분모가 요거 두 개를 더한 게 여기에 자리 잡혀 있으면 이게 조합으로 변신한다. 저기 변신한다는 거. 자, 바꿔볼게. 봐봐. 자, NCR이야. 팩분의 팩으로 우선 바꿀 거라고. 그러면은 먼저 뒤에 거 팩, 앞에 거 뒤에 거 뺀 거 팩, 분의 앞에 거 팩 이럴 수가 있거든. 그치? 바꿀 수가 있지. 근데 여기서 여기 R팩 R이 하나 있는 거야. 이게 약분할 수 있잖아. 이렇게. 그치? 약분해 버릴 수 있지. 그러면 여기서 R 하나가 지워지면서 이 오른쪽의 분모 자리가 이게 R-1의 팩토리얼로 바꿀 수가 있죠. R 하나 약분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n 팩토리얼이 있는데요. n 하나만 앞으로 뽑아주시면은 여기를 n-1 팩토리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그냥 가만히 냅두세요. n-r 팩토리얼. 이게 이렇게 변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이게 팩분의 팩이 됐거든. 근데 잘 째려봤더니 이 r-1과 이 n-r을 더했더니 n-1이네. 그럼 저것도 저 구조거든, 저게. 그러니까 이게 팩분의 팩인데 이거 더한 게 이 자리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럼 얘는 NCR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이것도 더한 게 여기 있으니까 얘는 n-1 컨비네이션 r-1로 바꿀 수 있는 거야. 됐지? 얘는 그래서 자 n 곱하기 n-1 컨비네이션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 외워지면 좋긴 하겠는데 이 외우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같이 외워버려요. 이게. 필요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R 곱하기 NCR은 R 곱하기 N 컨비네이션 R은 이게 N 곱하기 N-1 컨비네이션 R-1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질이 있다는 거죠. 이런 성질이. 외워놓으면 다 보탬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바꿔봤어요. 이렇게 이런 작업 거쳐서 이 R, NCR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치기 해도 문제 없다. 같은 식이다. 자, 이제 위로 올라온다. 이제 얘 가지고 놀아봐야 돼. 자, 해볼게. 또 봐봐라. 잘 봐봐. 자, 시그마. 우리가 아까 원래 R이 0부터였는데 0은 어차피 넣어봤자 0이라서 무시하고 1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대로 적어주시고 이 앞쪽에 있던 R, NCR을 이걸로 바꿨습니다. N 곱하기 n-1 컨비네이션 천천히 봐라. 여기지? 어렵다. n-1 컨비네이션 r-1 그 다음에 P의 R승 그 다음에 Q의 n-R승까지 우선 바꿨다. 됐지? 여기서 또 복습이야. 얼마나 친절하니 진짜. 돌아버리겠네 진짜. 또 복습. 우리가 이항정리라고 그래서 이항정리 그 전개식이라는 게 좀 있었거든. 이항정리의 전개식.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거든. 봐봐. 우리가 A 더하기 B의 n승을 전개한다 그러면 이런 거잖아. 그 NC 0의 A의 n승, B의 0승. 그 다음 플러스 n개 중에 하나를 뽑았다. 그러면 A가 n-1승, B가 1승. 이런 식으로 주구장창 진행을 하다가 맨 끝에 뭐 NC, N, B만 다 뽑았다. A가 0승, B가 N승.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게 이항정리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항정리는 어떤 전개식이라고 그랬죠. 전개식. 근데 이 거대한 합을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시그마. 자, 여기 0, 0, 여기 1 이렇게 변해가는 게 보이죠? 그래서 보통 R을 0에서 N까지를 쓰기로 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변수를 적습니다.
N 컨비네이션 R을 보시고 NCR로 보시고 그 다음에 B의 R승이 맞춰져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위에 잘 관찰해 보면은 특징이 좀 보이는 게 요 윗동네가요 얘랑 얘랑 더한 게 N이라는 게 보입니다. 합이 N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뒤쪽에다가 B의 R승이 있었으면은 A는 N-R승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항 정리의 전개식이고 요 모습이 A 더하기 B의 N승을 전개하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항 정리가. 그치? 좀 목속 좀 하고, 그치? 목속 하라고 하는 거고, 일부러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이항 정리 전개식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은, 자, 특징을 잡아줄게. 잡아. 자, 먼저, 요 자리와 요 자리가 똑같은 게 하나 있어야 돼. 그치? 그 다음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요 지수와 요 지수를 더한 게 합이 여기 있어야 돼. 그리고 요 노란색은 0부터 n까지를 다 들어갈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얘가 딱 이거의 전개식이라는 거야. 이항 정리.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지, 그치? 이게 좀 구조가 안 잡히면 이게 다 되게 낯설게 느껴지는데 조금 관심 있게 복습을 하면 이제 받아들여질 거예요. 이거의 전개식이 이거다 이거야. 잘 봐 이제 잘 봐서 한다. 잘 봐야지. 자, 내가 얘랑 이걸 좀 여기 보니까 이게 한 느낌적인 느낌이 약간 이런 디자인 같은데 이거를 이항 정리로 좀 계산하고 싶다는 거거든. 근데 이게 이 컨비네이션 잘 보시면은요, 이 자리가 그 R-1부터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NCR이 아니라 R-1이잖아. 그러면 내가 잘 봐. 여기 P의 R승이 있었는데 이게 안 맞잖아, 이 지수가. 그러니까 N-1개 중에서 R-1개를 뽑았는데 여기서 R개 뽑으면 R승이 있어야 되거든. 그럼 내가 이거 다시 한번 적어볼게. 자, 시그마 R이 우선 1부터 N까지였고 N 앞에 뽑혀 있었고 내가 이거를 N-1 컨비네이션 R-1로 적은 다음에 여기가 중요해. P의 R-1승으로 바꾸면서 앞에다가 P를 하나 뽑아도 뭐라 할 사람 없잖아. 그렇잖아. P에다가 얘를 곱하면 이거랑 같은 건데. 그치? 그리고 뒤쪽에 Q의 N-R승은 잠시 냅둬. 그러면은 약간 느낌은 괜찮은 게, 잘 봐. 느낌은 괜찮은 게 여기 R-1이 있는데 딱 그걸 뽑은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지수 자리와 이 지수 자리를 더했더니 R이 사라지면서 N-1이 딱 맞춰져 있는 거야. 그치? 괜찮네? 딱 요 구조 같은데. 그리고 요 앞에 튀어나와 있는 요 NP는 이 시그마랑 관여가 없지. R을 변화시키는 건데 이 NP 곱해 있는 건 이 시그마 변수랑은 상관이 없는 거라서 시그마 성질상 이 NP 같은 애들은 앞으로 뽑아도 뭐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뽑아도 괜찮지? 그러면 이제 요 앞으로 뽑았어. 다시 한번 잘 봤더니 이게 NP 곱하기 시그마 R이 1부터 N까지 N-1 컨비네이션 R-1에다가 P의 R-1승에 Q의 N-R승이 된 거야. 요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뭔지를 알았으면 좋겠는 게 이게 전개식이라는 거지. 이 핑크색 줄친 게. 누구의 전개식이냐면 P 플러스 Q의 N-1승 전개식이라는 거죠. 왜 그런지 생각해보자. 여기 R에다 1 집어넣으면은 이게 0, 이게 0, 이게 N-1 싹 다 뽑힌 거고 R 값이 2가 들어가 버리면은 이게 1, 이게 1, 합은 앞에 맞춰져 있고 약간 치환해드리고 싶은데 영어로 바꿔드리고 싶은데 그냥 보일 거야.
그래서 이 핑크색 줄친 게 이 이항 정리의 이론을 가지고 왔더니 요 P 플러스 Q의 n-1승의 전개식이라는 거예요. 아, 죽겠지, 어렵지? 근데 P 플러스 Q가 얼마야? 1이거든. 이게. 확률의 합이거든. 발생 확률, 발생하지 않을 확률. 그러니까 얘가 1이 돼버리면서 우와, 결과물이 5랑 같다는 거야, 그냥. N, P가 된다는 거지. 요게 이제 그 기대값인 거야. 그래서 이런 이항 공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의 기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원래는 기대값을 구하는 게 이게 좀 만만한 작업이 아니잖아요. 다 곱하기 해야 되잖아요, 원래. 곱하기 다 더해야 기대값인데. 근데 이렇게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의 기대값을 구하라 그러면은 그거 필요 없구나. 그냥 이 발생 시행 횟수와 확률을 그냥 곱하기를 땅 해버리면 기대값이 나는 거야. 이 분산도 증명해 주려고 했는데 분산을 그냥 받아들여. 다음에 시간 되면 해줄게. 그럼 Vx를 구하는 방법은 분산이지, 분산. 더 쉬워. 분산은 NP하고 Q까지 곱하면 분산이야. 이것도 한번 우리가 볼 일이 있을 거다. 이항 분포를 따라가는 확률 변수의 기대값은 NP. 이항 분포를 따라가는 확률 변수의 분산은 NPQ. 여기서 Q는 뭔지 알죠? 1-P.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이항 분포를 따라가는 확률 변수는 되게 좋은 거야. 이게 이 X가 이항 분포를 따라가잖아? 여러 번 시행했을 때 독립적인 시행이고 그 n번의 시행 중에서 몇 번 일어났니? 횟수, 개수, 명수를 확률 변수로 생각을 하는 그 새로운 확률 변수는 제가 따라가는 분포의 이름이 이항 분포라고 하는 거고, 이항 분포. 그 친구는 뭐가 되게 쉬워지냐면 기대값이랑, 그러니까 기대값과 분산과, 당연히 표준 편차 여기다 루트 붙이면 되지 않겠어, 그지? 이거 세 가지가 원래 구하기가 좀 빡센데 이걸 구하기가 쉬워진다, 쉬워져, 이런 뜻인 거야. 그러니까 평균과 분산을 구하기가 쉬워진다는 거는 그 집단 자체를 분석하기가 쉬워진다는 뜻이겠지, 그치?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이항 분포를 배우고 있는데 기억해야 되는 요소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우선은 계속 강조하지만 이게 독립시행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번 똑같은 사건 발생 확률이 고정된 시행을 계속하네, 이 느낌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되게 여러 번 해야 됩니다. 여러 번. 막 10번 한다, 100번 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 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횟수, 개수, 여기서 붙여야죠. 명수, 이거를 자꾸 확률 변수로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횟수나 개수나 명수가 확률 변수가 아니면은 그 n은 이항 분포를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확률 변수가 다른 거 그런 거 있잖아, 금액, 그 다음에 그렇지, 그런 거, 좌표, 이런 거로 잡혀 있으면은 변수를 새로 지정하셔야 돼요. 횟수로 또는 개수로 또는 명수로 새로 지정하셔야 그 변수가 따라가는 분포가 이항 분포라고 합니다. 이항 분포. 그러니까 거기서 이항 분포라고 적는 연습 좀 하시고, 왜 n과 p만 적어주냐면
그러니까 기호로 간단하게 적었잖아. 근데 왜 n과 p만 적으면 되냐면 제가 그 확률 변수 x가 r번 발생할 확률이 그러니까 n번의 시행 중에서 r번 일어날 확률이라는 것은 ncr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p의 r승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q 1-p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확률 질량 함수가. 그러니까 확률 질량 함수를 결정하는 요인이 딱 두 개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요 n이 당연히 변수겠죠. 변수 n이 변하는 거. 몇 번 시행했냐. 그 다음에 한 번 발생할 확률이 얼마냐. p. p를 알면 당연히 q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항공포는 이 n과 p만 알려주면은 확률 질량 함수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만 알려주면은 완벽하게 그 시행에 대한 모든 정보를 던져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딱 그 두 개만 알려주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라고 합니다. 문제에서는 이게 이항공포라고 웬만하면 이게 딱 멘트를 던져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이거 얘가 따라가는 공포가 이항공포네. 알아차리는 첫 번째 단서는 독립시행을 여러 번 해야 되고 횟수나 개수나 명수를 확률 변수로 잡았구나. 딱 그러면은 요게 써지셔야 됩니다. 이게 써져야 되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게 짱 쉽지. 기대값은 그냥 np지. 그 다음 분사는 npq지. 요거 분사는 지금 안 해줄게. npq지. 그 다음에 그 친구의 표준 편차 시그마 오버 x는 루트 npq지. 이렇게 딱 요게 적어지시고 나서 이제 문제 풀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자 이제 예제를 좀 봐드릴게요. 기본 8-11번. 자, 어떤 질병에 대한 치유율, 어떤 질병에 대한 그치? 치유될 확률이 0.9다. 10분의 9, 그러니까 100분의 90이니까 그죠? 확률적으로는 90%, 그러니까 90%니까 10분의 9죠. 그러니까 이게 그 매번 환자마다 뭔가 약물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 약물에 치유될 확률은 10분의 9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마다 똑같다는 얘기야 지금. 독립적인 시행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명한테 그 주사를 놓는 거죠. 10명한테 이거 시행을 한다. 그러니까 독립적인 시행을 10번 한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랬을 때 치유되는 환자 수죠. 오케이. 치유되는 환자의 명수를 X라고 잡아버렸기 때문에 이항분포예요. 아시겠죠? 10번의 시행을 했고 매번 그 환자가 치유되는 환자의 수는 이 10번 시행을 했을 때 몇 번 일어났니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따라가는 분포가 이항분포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 10번의 독립적인 시행을 했고 한 번 발생할 확률은 10분의 9예요 라고 이 식이 적히면 돼요. 그랬을 때 이제 문제 보기로 가볼게요. 1번에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1번 문제에서는 자 확률이 그러니까 x가 9 이상의 확률을 구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10번 시행을 했는데 그 치유된 환자가 9명 이상일 확률인 거죠. 두 개밖에 없어요. 얘는 그러면은 x가 9일 확률과 x가 이렇게 10일 확률을 구해서 더하면 답이라고. 그러니까 9명 치유되거나 10명 치유되거나 뭐 다 치유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확률 질량 함수를 한번 적어보면 x가 r일 확률 그러니까 10명 시행을 했는데 10명한테 이제 약을 투여했는데 그 중에서 R명이 치유될 확률 그죠? 얘는 그럼 10명 중에서 R명 선택을 하시고 10CR 그 다음에 10분의 9의 R승 그러면은 나머지 확률적으로 10분의 1에 10-R승 이러시면 되겠네. 물론 R은 0부터 10까지일 것이고 가질 수 있는 값이 정수. 그러니까 이제 X가 9일 확률은 여기다 9를 넣으면 되는 거지 뭐. 10 콤비네이션 9에다가 그 다음에 10분의 9의 9승에다가 10분의 1의 1승 이러시면 되고 그 다음에 X가 10일 확률은 10명 다 치유된 거죠. 와 오늘 다 10 콤비네이션 10 그 다음에 10분의 9에 10승만 적어주시면 되지 뭐. 그랬을 때 이거 둘을 더해봐라. 더하면 된다.
1번도 한번 그래서 모두 더 하시면 되고요. 뭐 이게 좀 빡센데 계산이 분모가 10에 10승으로 이렇게 통분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분되어 있고 요거 9의 9승인데 앞에 10이 곱해져 있네요. 10, 15는 10이죠. 10. 그러면은 10 곱하기 9의 9승 플러스 이건 1이니까 9의 10승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대한 묶어버리지 않았을까요? 이걸 정리하시면 그런 답이 나올 거예요. 계산해 보시면은 뭐 이상한 거 나오죠? 1.5 곱하기 0.9의 9승이다. 2번에서 뭐 물어보냐면은 뭐 물어봐? 평균 너무 쉽지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게 x의 기대값이 얼마냐. 근데 이게 식이 적혀 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항분포인 걸 알아차렸으면은 기대값을 구하는 거는 완전 애들 장난이다. 그냥 둘이 곱해버리면 된다. np. 그래서 기대값은 n 그 다음에 p 이렇게 가시면 되기 때문에 기대값은 9. 너무 당연한 거 아니네 뭐. 10명한테 시행을 했는데 치유 확률이 10분의 9 정도면은 얼마 정도의 기대를 할 수 있는 거냐? 한 9명 정도 치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 거고. 그 다음 만약에 분산까지 구하라 그러면은 n, p, 그 다음에 q까지 곱하시면 이게 분산이다. 여기서 하나 날려버리고 10분의 9니까 0.9 이게 분산. 뭐 표준 편차는 여기다가 루트 붙이면 되겠지, 그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3번 x 제곱의 평균을 물어보죠. 이거는 잘 봐야 되는 게 저번에 이제 또 복습을 살짝 해보면은요. 우리가 이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것은 보통 분산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왜냐면 우리가 그 분산을 구하는 방법이 원래 정의대로 가면은 이 편차 제곱의 평균이거든. 그러니까 기대값인데 이렇게 가면 된다고 그랬어. 이게 편차야, 편차. x 빼기 스몰 m, 이 m이 평균. 그러면은 편차 제곱의 기대값.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작업은 뭐냐면은 기대값인데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것도 괜찮다 그랬거든. 그치?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대값의 정의고요. 이 기대값의 성질입니다. 분산의 정의, 분산의 성질. 그러니까 잘 보면 알겠지만 이 분산을 구하는 작업 안에서 이 친구를 따지게 되죠. 그러니까 뭐 얘는 이거 빼기 이거라고 그랬으니까요. 요거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알면은 하나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곱의 평균은 이 친구를 넘기시면 되니까. 그래서 얘는 그래서 분산에다가 기대값의 제곱을 더하시면 된다. 넘긴 겁니다. 뭐 다 구해놨으니까 게임이 끝났죠. 분산이 0.9라고 구해놨고요. 플러스 평균이 9짜리였기 때문에 9를 제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의 제곱은 81, 그래서 얘는 81.9가 나오죠. 이게 바로 제곱의 평균이다.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시고 예제를 한 2개 풀어내야 돼서 자, 그 다음 기본 8-12번입니다. 또 읽어볼게. 유제는 집에서 꼭 연습을, 유제까지만 연습을 좀 해주고. 자, 주사위를 9번 던진다. 우와, 9번의 독립식. 그 중에서 1 또는 2가 나오는 사건이 있는데, 자, 횟수를 변수로 생각한다. 아싸, x는 이항분포. 그래서 x가 따라가는 분포가 이항분포 따라간다는 것이고, 9번의 독립적인 시행을 했고요. 1 또는 2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3분의 1입니다. 그죠? 3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확률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바이너리 디스트리뷰션 9,3분의 1이다. 근데 이게 그 1 또는 2가 그 9번 중에서 x번 나오면은 상금을 이만큼을 준대요. 만약에 3번 나오잖아? 그럼 11원 어디에요? 설마 단위가? 안 바꾸면죠? 자, 1원짜리 돈도 없는데, 자, 11원을 준다고. 뭐, 만원이면 모르겠다, 그지? 11만원. 괜찮은데. 할만한데.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11원을 받아요. 그랬을 때 상금의 기대값을 묻는 거예요. 상금의 기대값. 그러니까 우선은 이 상금을 내가 y라는 새로운 변수로 생각을 할게. 얘네가 지금 물어보는 건 결과적으로 상금의 기대값이니까 이 y를 묻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y는 y가 지금 얘가 1 또는 2가 x번 나왔을 때 y를 이거라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얘는 결과적으로 3x 플러스 2의 기대값인 거예요. 근데 이건 1차 방식이니까 성질이 있죠. 얘는 그러면은 곱해 있는 거 앞으로 떨어뜨려 주시고 이렇게 더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 결과적으로 얘만 알면 된다 이거예요. x의 기대값만 알면 된다. 너무 쉽지 뭐 그지? 기대값을 구하는 거는 그냥 곱하면 되거든. 딱 이렇게 그지? 9 곱하기 3분의 1. 그래서 3을 집어 넣으시면은 11원. 저기까지 부자가 됐어. 11원을 받았어. 쉽죠, 그죠? 그러니까 이항분포를 따라가 버리면은 되게 깔끔하고 계산이 이뻐집니다. 기대값이 11원을 받았다. 자, 이제 두 번째를 보세요. 두 번째 문제. 이게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이번에는 주사위를 자, 3번 던지는 거야. 3번. 그러니까 주사위 던지는 건 독립시행이기 때문에 3번의 독립적인 시행을 한다. 거기서 1의 눈이 나오는 우와! 횟수 x가 따라가는 분포는 이항분포, 그죠? 이항분포 b, 그죠? 그 다음에 3번 던졌으니까 시행 횟수는 3번. 그 다음에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땅 쓰시면 돼요. 이렇게 썼죠, 그죠? 그래서 뭐 x의 기대값이나 x의 분산은 그냥 초등학교 3학년 때 할 수 있는 곱하기 몇만 하면 되는. 초산은 못하나? 초산 분수 모르겠다. 아무튼 그래요. 근데 얘네가 이번에는 상금을 1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x번 나왔을 때 상금을 얼마를 주기로 했냐면은 4에 그렇죠. 이렇게 줘야죠, 그죠? 지수로 줘야지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만큼을 돈을 준대요. 그랬을 때 상금의 기대값을 물어봅니다. 내가 상금 잠시만 y라고 이름을 한번 줘볼게요. 상금 y라 그러면은 얘네가 질문이 이제 상금의 기대값을 구해봐 이거거든. 2y를 구해봐. 그잖아? 근데 y는 지금 현재 뭐냐면 4의 x 승이거든. 이제 이거를 구하는 문제 아니겠어? 설명 듣고 예제 풀어. 자, 이거를 구하라는 거야 지금.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자리가 다항식이 아니잖아. 지수식이잖아, 그지? 다항식이 아닐 때는 너무너무 슬픈 사실은 성질이 없어. 성질이 없다. 여기서 어떻게 풀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기대값의 정의 있죠? 자, 잘 보세요. 갑니다. 우리는 4의 x승 의 기대값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x번 나올 때마다 돈을 이만큼 받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는 그 기대값의 성질이 없어. 막 뽑아내고 이런 게 없어서. 얘는 그래서 자 시그마로 가셔야 해요. 시그마. 뭘 잘해야 되냐면은 지금 까먹으면 안 되는 게 이항 정리를 할 줄 알아야 해요. 이항 정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뭐 기억을 못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선생님? 어쩔 수 없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이걸 다시 복습을 못 해드리니까 지금은 우선은 이항 정리를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갑니다. 자, 변수로 갑니다. 자, 뭐 변수 몰라도 R로 하가 R. 그럼 3번 던지니까 이 시행 횟수 X라는 것은 아예 안 일어날 수도 있고 3번 다 일어날 수도 있죠. 그렇죠? 0번부터 3번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그 X가 R일 확률은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이기 때문에 3번 중에서 R번 선택을 하시고 확률이 6분의 1이었으니까 6분의 1을 R승 가시고 6분의 5에 3-R승으로 가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그 확률 질량 함수예요. 그 여기다가 변수 곱하기 확률이 곱해져서 시그마 이러면 기대값이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다가 우선 확률식을 적어봐. 3 컨비네이션 R 그 다음에 6분의 1의 R승 6분의 5의 3-R승이라 적으면 되는데 이 자리가 변수 아닙니까? 변수? 확률 계산, 그러니까 기대값을 계산해야 되는 그 주인공. 근데 그 주인공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해봐 1의 눈이 R번 나오면 돈을 4의 R승 원 받는 거지. 다시 한번 3번 중에서 1의 눈이 R번 나왔어. 그러면은 상금을 4의 R승 원 받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야 되는 변수가 여기가 4의 R승이 들어가야 해. 알겠니? 요 변수가 이 상금, 그 상금 받을 확률 곱한 거에 시그마 이러면 기대값입니다. 되셔요 이해가? 괜히? 이게 변수 원래 여기서 이 자리가 원래 R이었으면은 이게 R번 발생한 거니까 이게 횟수의 기대값 아니야 이게.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횟수의 기대값이 아니고 상금의 기대값이니까 X번 나오면 4의 X1 돈을 받는 거니까 R번 나오면은 돈을 R1 받는 게 아니라 4의 R승 1을 받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얘가 변수고 이게 확률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기대값이라는 것의 정확한 뜻은 시그마 들어가시고 이 변수가 확률이랑 곱해져서 시그마 이게 기대값의 뜻이에요. 근데 이 변수가 뭔지 아셔야 되고 확률은 그냥 그 확률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변수가 이거고 그때 확률이 이거래요. 그럼 얘를 계산해야 되는데 어머 여기에 R승이 보이고 여기도 R승이 보이지. 그치?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이항 정리로 가는 거야. 시그마 R이 0부터 3까지 가시면서 얘랑 지수 법칙을 알려주면은 우선 앞쪽에다가 3 컨비네이션 R을 그냥 적어주시고 뭔지 모르겠으니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R승으로 확 합칠 수 있잖아. 그러면 4의 R승 6분의 1의 R승이니까 안에 꺾기를 곱하면 6분의 4잖아. 얘가 3분의 2의 R승으로 보시면 되고 약분한 거다 이거. 그 다음에 뒤약분 가만히 냅둬야지. 6분의 5에 3-R승이다 라고 써버리면 여기까지만 쓰면은 이게 완벽한 이항 정리의 전개식이란 말이야 이게. 그치? 3CR R 여기 R 이렇게 더한 게 3 그 R을 0에서 3까지 다 더했음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전개식이다. 누구의 전개식이냐면 3분의 2에다가 6분의 5를 더한 거에 3승의 전개식이라는 거야 이게.
되셔요? 그래서 얘를 전개하면 저렇게 나온다는 소리고, 그래서 이제 얘 계산하면 뭐야? 이게 6분의 4잖아, 이게. 6분의 4에 6분의 5 더하면 6분의 9잖아. 얘는 그러면 2분의 3이 만들어지면서 2분의 3의 상승이 돼버리고, 상금은 8분의 227루 정도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야. 3점 몇 원 정도. 아, 진짜. 안 바꾸면 진짜 들어서 못해보겠다. 아니, 만 원을 해주는 건데, 어느 데 놨어? 자, 아래쪽에 예제 두 개 다 연습해보세요. 시작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문제를 가죠. 자, 기본 8-13번입니다. 이 문제까지 하고 잠깐 브레이크 타임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 따른다 12,p. 얘들아, 딱 요거 읽었을 때 이거 써줘야 된다, 이거. 그러면은 x가 r1 확률은 이게 써줘야 됩니다. 확률 질량함수가요. 자, 12번의 시행을 했고요. 한 번 발생할 확률은 스몰 p로 고정돼 있고 12번의 시행 중 그 주인공, 확률이 p인 사건이 x번 일어났다 이 뜻인 거예요. 근데 계속 이거 안 주고 있잖아요, 이거. 독립시행 여러 번, 횟수, 개수, 명수, 변수. 그게 이항분포의 확률 변수이다. 그래서 x가 r1 확률이라는 거는 12번의 시행 중 사건이, 확률이 p인 사건이 r번 일어나. 그러면 독립시행의 확률식을 가져가셔야 되고 12번 중에서 r번 선택을 하신 다음에 p에 r성 적어주시고 뭐 q는 1-p입니다. 12-r성 적어주시면 된다. 근데 얘네가 뭐라 그랬냐면은 1일 확률은 0일 확률의 12배라고 했거든. 그럼 뭐 저 p 구하라는 거네, 스몰 p를. 계산해보자. x가 1일 확률을 여기다 1을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자, 12 컴비네이션 1 가시고 p에 1승 가시고 그 다음에 q는 요건 1-p 이따 바꾸시면 됩니다. 11승. 이게 x가 1일 확률이죠. 근데 그게 뭐랑 똑같다고 그랬냐면은 12배를 하시면서예요. 12배 하시면서 x가 0일 확률. 얘는 그러면 12 컴비네이션 제로. p의 0승은 1이니까 q의 뭐 12승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여기서 12 p q의 11승은 또 12 이건 1 q의 12승. 약분하지 뭐 q 11개는 지워서 요거 지수 1로 바꿔주시고 다시 한번. 그러면 12p는 12에 이제 q를 드디어 1-p로 바꾸면 돼요. 12 약분하지. 12 약분하시고. 그럼 이제 p가 1-p랑 같은 거잖아요. 되셨죠? 따라서 넘어가면 이 p가 1 돼버리면서 우선 스몰 p는 2분의 1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스몰 q도 2분의 1인 걸 자동으로 알게 되는 거죠. 사건 발생 확률은 2분의 1이었구나. 그랬을 때 이제 우리한테 물어보는 x가 2일 확률이라는 거는 이거는 뭐냐면 이항분포의 그 확률 질량 함수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너 이거 식 알아? 이거 묻는 거라고요.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는 독립시행 확률식이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 발생할 확률이라는 거는 12 컴비네이션 2로 가시고 그 다음에 p가 2분의 1이었으니까 2분의 1의 제곱을 가시고 q도 여전히 2분의 1이었기 때문에 2분의 1의 10승. 얘는 그러면은 12 컴비네이션 2에다가 2분의 1의 뭐 12승, 뭐 12 컴비네이션 2 계산하셔서 약분 대면하시면 되고 2048분의 33이라고 합니다. 산수인데 뭐 별거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잘 읽어보시면 위에를 읽어보세요. 자, 매 회마다 사건 2가 일어날 확률이 p인 독립시행. 오케이, 독립시행. 여러 번 반복했음, n번. 근데 사건 2가 일어나는 횟수. 완벽한 이항분포죠? 그죠? x가 따라가는 분포가 이항분포로 n번 시행을 했고 사건 발생 확률은 p로 고정돼 있다. 끝! 이걸 쓰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EX가 0.95인데 원래가 저거의 그 기대값을 구하는 방법은 이게 NP, 이게 기대값이죠.
우와 네가 0.95냐 이렇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원래 그 분산은 조심하셨구나. 원래 이 표준편차는 원래 이 NPQ에다가 루트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왜냐 NPQ가 분산이거든. 분산 루트 붙이면 표준편차. 얘가 현재 0.95라는 거네. 요거 양변 제곱을 해주면 이게 NPQ가 만들어지고, 요거 제곱하면 모르겠는데 제곱하면은 0.9의 제곱이라 쓰자. 와 똑똑한 친구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왜냐면 이게 NP가 0.95여가지고요 얘가 0.95예요. 그러면 너는 0.95 곱하기 Q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얘가 오른쪽 우변이 0.95의 제곱이 된 거잖아. 하나씩 날려주시면은 Q가 0.95였구나. 그러면은 Q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0.95라는 소리는 일어날 확률은 얼마라는 거야? 0.05라는 거지. 그래서 P가 0.05. 아 이거는 사건 발생하면 엄청 작네. 그럼 얘가 요 다시 요로 가지고 와서 P가 0.05였기 때문에 0.05에다가 n을 곱했을 때 0.95가 되어야 한다. 00 두 개 날려버리고 5는 뭐야 이거? 95잖아. 그럼 n은 그럼 뭐냐면 19번이구나. 아, 19번 시행했구나. 그래서 19번 시행했고 한 번 발생할 확률은 0.05짜리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다 기억하시고요. 이항공포는 이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저거 정말 저거예요. 저거를 꼭 머리에 남기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이항공포인을 알아차리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